자, 안녕하세요. 최영규 교수입니다. 생능출판사의 파이썬 알고리즘, 이렇게 하얀 책입니다. 하얀 표지의 책. 이 책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장 알고리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는 전체적인 알고리즘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무엇이고 문제 해결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알고리즘에서 다루게 되는 중요한 문제 유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자료 구조, 보통 알고리즘을 수강하기 전에 자료 구조를 수강을 하는데 자료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고리즘이 무엇일까요? 알고리즘이란 것은 보통 이제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순서대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을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이란 용어는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그런 용어일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압둘 무슨 무하마드 이븐 무사 알콰리즘이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한 알고리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떤 그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두 컵의 음료를 바꾸어 보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문제가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되겠죠. 어떤 콜라가 든 컵이 있고 사이다가 든 컵, 두 개의 컵이 있습니다. 두 개의 컵이 있는데, 자, 두 개의 컵이 있다. 이제 한 컵에는 콜라가 들었고 한 컵에는 사이다가 들었다. 자, 이 컵에 있는 음료를 서로 바꾸어라 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어떤 알고리즘이란 것이, 알고리즘이라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이제 두 컵의 음료를 바꾸기 위해서 이걸 두 개를 양손에 들고 한꺼번에 공중에 붕 던져가지고 이렇게 내용물만 샥 바꿀 수는 없죠. 마술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두 컵의 음료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첫 번째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첫 번째 새로운 컵이 하나 있어야 될 겁니다. 새로운 컵이 없이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컵을 하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콜라를 이제 새로운 컵에 모두 부으면 되겠죠. 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콜라가 원래 담겨 있던 컵에 내용물이 비었으니까 이제 사이다가 담겨 있는 컵의 내용, 사이다를 이제 콜라가 있던 컵에다 부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새로운 컵 준비했던 C를 이제 내용물을 B에 모두 부으면은 이제 A와 B, 이제 콜라와 사이다가 들어있는 컵의 내용물을 서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예이기는 하지만 이런 이제 사소한 문제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결국 이제 우리가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된다. 쉽게 되는 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의 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제 보통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알고리즘은 입력이 필요하고 그 어떤 알고리즘이 이제 처리가 되면은 결국 어떤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알고리즘에서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C 언어나 자바, 파이썬 등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상관없이 문제 해결 절차를 나타내는 명령어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명령어의 집합입니다. 어떤 이게 어떤 랭귀지랑 전혀 어떤 랭귀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조건, 이런 건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알고리즘의 조건은 어떤 입력, 출력, 명확성, 유한성, 유효성,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항상 well defined, 잘 정의가 안 되면 그것은 이제 정확한 입력, 정확한 출력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은 입력과 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입력은 없어도 됩니다. 입력이 필요 없는 알고리즘이 어떤 게 있겠어요? 예를 들어 로또 번호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로또 번호를 생성하는데 오늘의 날짜를 입력하거나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로또 번호만, 예상 번호만 정확하게 내주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입력은 없어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어떤 입력을 받는 이제 모호하지 않고 잘 정의된 입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출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알고리즘인데 뭔가를 열심히 해, 입력도 받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어. 그런 것들은 알고리즘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명확성, 유한성, 유효성, 이런 것들은 명확성은 각 명령어들이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 유한성은 이제 어떤 무한 루프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유효성은
현재 실행 가능한 유효한 그런 연산이어야 되지 뭐 미래에 개발될 뭐 이런 기술이 있다고 치고 막 알고리즘을 뭐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떤 알고리즘 기술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쉽게 저는 이런 방법도 이제 자주 사용하는데 영어나 한국어 같은 자연어를 이용해서 이제 대략적인 그런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방법. 자, 두 번째 흐름도, 세 번째 유사 코드, 또는 네 번째로 특정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 예를 들어서 C 언어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배열에서 최대값을 찾는 알고리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배열에서 최대값을 찾는다면 어떤 뭐 배열이 있을 것이고 그 배열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 뭐 배열을 A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하나씩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얘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가 앞에 그보다 더 큰가? 얘가 더 큰가? 얘 더 크면은 그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그 값 뭐 max라고 합시다. 제일 처음에는 A를 max에 넣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이렇게 가면서 맨 마지막까지 이제 현재 max보다 더 크면은 이 얘를 이렇게 max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알고리즘은 간단합니다. 자, 이런 알고리즘을 이런 네 가지 방법으로 한번 기술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방법은 find max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어나 한국어 같은 이제 자연어로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리스트 A의 첫 번째 항목을 변수 max에 복사한다. 리스트 A의 다음 항목을 차례대로 max와 비교해서 max보다 더 크면 그 값을 max로 복사한다. 배열 A 모든 요소를 비교해서 max를 변환한다.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게 쓰기는 편합니다. 편하지만 잘못하면 이게 기술 자체가 약간 모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흐름도로 표현하는 방법. 흐름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도라는 거는 보통 이게 되게 가장 정확하게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가서 이런 조건문이 있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일로 오고 만족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딱 보면은 이제 이 알고리즘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흐름도라는 게 상당히 정확해서 사용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 명세서 같은 데서는 이 흐름도를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은 특허는 이제 돈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관련된 특허 명세서 같은 데서 흐름도를 엄청 많이 사용하는데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조금만 복잡해지더라도 이 그림 자체가 너무너무 복잡해지겠죠. 너무 복잡해져서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알고리즘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방법은 보통 우리가 이제 논문이나 여러 가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종류의 방법이죠. 슈도 코드, 유사 코드, 이제 실제 코드는 아니고 코드와 비슷한 그런 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find max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max에다가 이제 여기에서 보통 이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는 오른쪽 내용을 왼쪽에다가 대입하라. 대입 연산입니다. 대입. 뭐 두 개 같다 이런 게 아니고 대입 연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 A0를 max에다 넣고 난 다음에 1부터 이제 A 모든 A가 갈 때까지 이제 A의 I가 max보다 크면은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요거를 반복하고 그래서 요거 빠져나오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max를 반환하는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슈도 코드는 이제 실제 코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코드 자체를 바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컴퓨터에서 샥 바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돌릴 수는 없지만 알고리즘을 상당히 간결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방법이어서 논문이라든가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알고리즘 표기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거보다 좀 더 세세한 방법으로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C 언어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C 언어는 반환형이 있어야 되고 모든 이제 변수의 자료형들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고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야 되죠. 뭐 이런 것도 집어넣어야 되고 하여간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똑같은 걸 이렇게 나타내면 이 알고리즘 여러분들 C 언어 해봤겠지만 C 언어가 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어렵죠.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이게 뭐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그런 문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을 해야 돼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점을 하나 잘못 뭐 세미콜론을 뭐 예를 들어서 뺐으면은 컴파일하면은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행 파일이 안 만들어지죠. 그럼 돌려보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C 언어 이제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하는 방법이 네 번째 방법인데 이것은
잘못 어떤 언어 자체가 너무 복잡하면은 이제 문법이 복잡하면은 알고리즘은 간단한데 이 언어의 문법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코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책에서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기술합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뭐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파이썬은 가만히 보면 지금 요게 지금 파이썬 코드입니다. 파이썬. 요거는 아까 앞에서 본 그 유사 코드입니다. 파이썬 코드와 유사 코드를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유사 코드에서 이제 A0 맥스에 대입할 때 보통 우리가 C 언어 같은 데서 equal을 대입연산자로 쓰죠. equal의 의미가 max랑 A0가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교하는 같다라는 게 아니고 A 이제 우측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이런 이야기. 대입연산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드를 전체를 보니까 파이썬과 저 유사 코드가 상당히 유사한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자체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고, 그러면서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이 코드는 바로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사 코드를 실행을 하려면은 실행을 할 수가 없죠. 이거를 어떤 C나 C++이나 아니면 자바나 다른 파이썬이나 이런 랭귀지로 구현을 해야지 돌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파이썬은 이 자체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로 find max에 돌리면 바로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기술할 것입니다. 보통 알고리즘 책에서 이렇게 유사 코드를 사용하는데 유사 코드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파이썬이나 무슨 언어로 구현하는 그런 것이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라면 정통적인 방법이겠지만, 우리는 이제 한 부분을 좀 빼고, 왜냐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알고리즘을 빨리 이제 구현을 해서 한번 입력을 넣어서 한번 돌려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알고리즘이 훨씬 더 빨리 와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알고리즘 기술하는 거에서 유사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 설계 기법과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은 간단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다룬 알고리즘은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입니다. 자, 최대 공약수 문제란 것은 두 자연수 A와 B의 최대 공약수 greatest common divisor를 구하는 것입니다. A와 B의 최대 공약,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죠. 최대 공약수는 A의 약수이기도 하고 B의 약수이기도 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최대 공약수인 거죠. 자, 이제 이 알고리즘을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최대 공약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은 정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브루트포스 기법, 억지 기법이라고 이제 그 뒤쪽에 3장인가에 나오는데, 이 방법을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 60과 2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 먼저 뭘 합니까? 60의 최대 공약수를 쫙 구합니다. 그 다음에 28의 최대 공약수를 쫙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통적인 약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약수를 쭉 찾은 게 1, 2, 4가 공통적인 약수네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뭡니까? 4. 가장 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알고리즘으로 나타내면 알고리즘 이렇게 자연어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A의 약수를 찾아서 A 리스트에 저장하고, B 약수를 찾아서 B 리스트에 저장하고, A 리스트와 B 리스트에서 공통적인 것 중에 가장 큰 숫자를 찾아서 반환한다. 이게 이 최대 공약수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그런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다 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죠. 자, 60과 28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꼭 60의 약수를 다 구하고 28의 약수를 다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68과 28의 약수를 다 구하지 않고 한 수의 약수만을 먼저 구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의 약수를 먼저 구합니다. 60의 약수는 1, 2, 3, 4 해서 60 몇 가지가 요게 60의 약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의 약수를 따로 구하지 않고 이 약수로 28을 나누어서 떨어지면은 28의 약수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28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28을 뭘부터 나누어 볼까요? 1부터 나누어 보면 당연히 1은 28로 나누어 떨어지고 2도 공통적인 약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1, 2부터 할 필요 없이 가장 큰,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큰 것을 찾기 때문에 가장 큰 약수, 가장 큰 수부터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28을 이제 모듈라 28을 60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계산합니다. 그럼 나머지가 0이 아니죠. 28이죠. 30도 나누면 28이고 28 뭐 이렇게 쭉 해도 다 나머지가 0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4가 28을 4로 나누어 보면 결국 나머지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4가 60과 28의 각 공통 약수 중에 가장 큰 약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A의 약수 리스트를 모두 찾아서 A 리스트에 저장하고 A 리스트의 가장 큰 수부터 차례대로 B의 약수인지를 검사해 가지고 만약 B의 약수이기도 하면은 이 숫자를 반환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가장 큰 약수가 구해지면은 그때 가장 큰 약수를 반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루프가 무한 루프를 돌거나 만족하지 않는 게 나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1은 항상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까 앞에서 두 수의 약수를 다 구해서 거기서 같은 거를 뽑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은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이제 뭐 예전에 되게 오래 전에 만들어진 그런 알고리즘이란 이름 자체가 나오기도 전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알고리즘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GCD A와 B의 GCD는 이제 이렇게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B와 A를 B로 나눈 나머지의 GCD랑 같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GCD 60, 28 이러면 60을 28로 나눈 나머지는 4. 그래서 이제 요 28 요게 요렇게 하고 이제 요게 60을 28로 나눈 나머지 4가 요쪽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또 계산하면 요거는 28을 4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제 뭐 되는 거죠. 여기 4가 되고 0이 되고 작은 수가 0이 되면은 작은 수가 이제 4는 여기로 오고 이제 나눈 게 이렇게 0이 되니까 이렇게 0이 되면은 큰 수가 이제 이 작은 수가 0이 되면은 큰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나타내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A, B 해서 A가 B보다 일단 A가 B보다 작지 않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B가 0이 아니면은 0이 아닐 때까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이제 R은 A를 B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나머지를 R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작았던 숫자를 큰 수 자리에 놓고 이제 작은 숫자 자리에 그 나머지를 둡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걸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B가 0이 되고 그럼 그때 A를 반환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대 공약수 문제에 대한 우리가 세 가지 알고리즘을 한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알고리즘은 일단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가 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 자연어로 표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슈도코드를 이야기하거나. 자, 중요한 것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다른 전략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고 이들은 속도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정확한 동작을 위한 제한 조건의 입력의 범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자, 유클리드 알고리즘에서는 보통 A가 B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사실은 여기 이제 기본 조건은 A가 B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다가 만약에 A가 B보다 작으면은 그 두 개를 바꾼다 이런 코드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코드에서는 이렇게 구현한 데서는 사실은 그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60, 28 안 넣고 28, 60 이렇게 넣는다면은
이제 요 알고리즘 절차에 의해서 60이 이쪽으로 가고 28을 60으로 나눈 나머지가 또 28이 되니까 여기에 28이 이렇게 와가지고 60, 28이 다시 GCD 28, 60 이렇게 잘못 넣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60, 28 이걸 또 계산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A가 큰 상태로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자체에서는 이제 그런 큰 문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 알고리즘이 정확한 동작을 하기 위한 제한 조건 이런 것들이나 또 입력의 범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